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 축구에서는 골키퍼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많아지며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수비 위치 조율과 빌드업 능력, 게다가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 진영에 빠르고 정확하게 볼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는 골키퍼에게 정확한 던지기나 롱킥으로 팀의 공격의 포문을 여는 빌드업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골키퍼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선수들의 순서는 순위가 아니라는 점과 은퇴한 선수들은 제외하고 현역 선수들 중에서만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노이어가 없었다면 이미 독일의 수문장을 맡고 있을 선수 테오 슈테겐입니다. 테오 슈테겐은 메넨글라드바흐 유스부터 시작해 분데스리가 데뷔까지 하며 이후 팀을 잔류시키는 1등 공신으로 활약했는데요. 그는 완벽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이후 계속된 활약으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테오 슈테겐은 주로 챔스와 컵 대회에 출전하고 리그는 브라보에게 주전 자리를 밀린 상황이었는데 이후 브라보가 맨시티로 이적하며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게 팀의 주전 키퍼 자리를 차지하고 맞이한 17-18 시즌, 그는 2017년 11월까지 16경기에서 5실점 11번의 클린시트, 39개의 유효 슈팅 중 34개를 막아내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활약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독일 수문장으로 테오 슈테겐을 쓰자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죠. 후반기에도 그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리그 무패 행진을 이끌었는데 챔스 8강 로마 대참사가 일어나 챔스에서 탈락하고 리그 무패 우승을 눈앞에 둔 37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코파델레이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더블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이후 18-19 시즌 12라운드 베티스전에서 스페인 역사상 독일인 골키퍼 최다 출장이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폼 원탑 골키퍼 얀 오블락입니다. 오블락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며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프로로 데뷔한 지 1년이 지난 후 벤피카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그 후에 3시즌을 임대 생활을 한 뒤 13-14 시즌 벤피카로 복귀하게 됩니다. 13-14 시즌 후반기에 주전이 되어 25경기 6실점 21클린시트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골키퍼 부문 리그 MVP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시즌을 마친 뒤 쿠르투아의 대체자를 구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눈에 띄어 라리가 골키퍼 최대 이적료로 이적하게 됩니다. 14-15 시즌 초기에 서브로 밀려나 컵 대회에만 간간히 출전하였는데 주전 골키퍼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자 주전 자리에 올라와 미칠 듯한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고 챔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8강전 1차전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무승부를 거뒀고 2차전에서 아쉽게 한 골을 허용하며 패배하였지만 무려 8개의 세이브를 기록해 MOM에 선정되게 되죠. 그 후 15-16 시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27라운드에서 실점이 고작 11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는 챔피언스리그 4강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며 팀을 결승까지 이끕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연장 포함 120분 내내 잘 막다가 승부차기에서 결국 한 개도 막아내지 못한 채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한편 리그에서는 최종적으로 18실점으로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유럽 4대 리그에서는 뮌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17-18 시즌 전반기 23경기 동안 고작 9실점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기 기준 리그 최저 실점 타이틀을 지켜내는 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하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3대0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14-15 시즌 수페르코파 이후 드디어 AT 마드리드는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죠. 또한 라리가에서 37경기에 나와 단 22골만을 내주며 3시즌 연속 3호라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부진하던 맨유에서 유일하게 활약을 보여준 선수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데헤아는 어린 시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하며 0910 시즌 1군으로 승격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주전 골키퍼가 시즌 중반부에 부상을 당해 자연스럽게 1군 데뷔를 할 수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헤아는 엄청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당시 AT 마드리드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끈 주역이 됩니다. 데헤아는 유로파 리그 등의 활약으로 주전 골키퍼가 되는데 이때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반데사르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데헤아를 알게 돼 영입을 하려 했죠. 하지만 당시 데헤아는 AT 마드리드와 2013년까지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재계약을 한 후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데헤아는 반데사르가 현역 은퇴를 선언한 후 마음이 급해진 퍼거슨 감독의 오퍼로 인해 결국 골키퍼로서 상당한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입단하게 되죠. 이러한 기대를 안고 맨유에 입단했지만 데헤아는 긴장한 탓인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공중볼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부진을 떨쳐내고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서 여러 차례 선방을 하며 경기에 MOM을 선정받았고 리그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며 2위인 맨시티와도 10점 차로 리드해 결국 맨유의 20번째 리그 우승과 함께 12-13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골키퍼에 선정되었죠.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게 되는데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오면서 맨유는 침몰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선수는 데헤아뿐이었죠. 상대 팀들의 엄청난 슈팅 숫자를 선방하면서 MOM에 선정되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팀의 부진 속에서 활약을 보여주던 데헤아는 3년 연속 맨유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독일 넘버원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노이어는 바이에른 뮌헨 이전 샬케에서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특히 1011 시즌 챔스 16강 맨유와의 경기에서 신들린 선방으로 퍼거슨 감독에게 러브콜을 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맨유의 오퍼를 거절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했는데 올리버 칸의 은퇴로 인해 불안 요소로 꼽혔던 골키퍼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게 되죠. 그는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12-13 시즌 리그와 포칼,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트래블을 달성했는데 리그에서는 단 1패만을 기록하며 29승 3무 1패로 34경기 동안 단 18실점만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챔스에서도 말이 필요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총 4경기를 전부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위험을 선보였죠. 결국 챔스 결승에 올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노이어는 전반 내내 환상적인 선방쇼를 펼치며 도르트문트의 유효슈팅 5개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결국 후반전 페이스가 뮌헨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뮌헨은 2대1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이때 기록한 1실점마저 필드골이 아닌 PK골이었습니다. 이후 DFB 포칼 결승에서 상대팀의 득점 찬스에서 선방을 보여주며 팀은 포칼마저 우승을 차지했죠. 이로써 노이어는 독일 클럽 역사상 최초 트래블 우승을 견인했으며 본인 생애 2번째 포칼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노이어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 동안 단 4실점을 기록했고 4경기에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16강 알제리전에서는 골문을 9차례나 비우고 앞으로 뛰쳐나가 스위퍼 키퍼로서 진수를 보여줬고 8강 프랑스전에서는 프랑스의 결정적인 5번의 유효슈팅 모두 슈퍼세이브 해내며 클린시트로 승리를 이끌었죠. 4강에서는 홈팀 브라질을 상대로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결승을 확정지었는데 결승 아르헨티나전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후 브라질 월드컵의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되어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죠. 이후 노이어는 뮌헨에서 89.19%라는 선방률로 골문을 철통같이 지켰고 14-15 시즌 유럽 전체 리그 중 전반기 동안 가장 높은 선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014년에 월드컵과 소속팀에서의 활약으로 노이어는 피파 발롱도르에서 골키퍼 포지셔님에도 3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스포츠지 레키프에서 선정한 올해 최우수 선수로는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역대에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부폰은 파르마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다 2001년 당시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이적료를 기록하며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유벤투스로 이적 후 주전 골키퍼였던 반데사르를 밀어내고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부폰은 02-03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주며 골키퍼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MVP를 수상하였고 2003년 발롱도르 9위에 선정되기도 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부폰의 이러한 활약에도 유벤투스는 AC밀란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후 11-12 시즌 유벤투스에 부임한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유벤투스는 리그 무패를 기록했고
승격 이후 첫 리그 우승을 무패 우승으로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부포는 11-12 시즌 21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개인 통산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총 81번의 선방을 보여줘 세이브율 82%를 기록해 유럽 5대 리그 골키퍼 최고 세이브율을 기록했죠. 이후 14-15 시즌 유벤투스는 다시 한번 챔스 우승에 도전하며 결승전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챔스 우승을 차지하면 트래블을 달성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대팀도 트래블에 도전하는 바르셀로나였고 부포는 바르셀로나의 MSN을 상대로 선방했지만 팀은 3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다 2018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겼고 1년 후 다시 유벤투스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이 시대 최고의 골키퍼